날이 더워서 집 밖을 나가기가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줌으로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설명회가 아니라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보이시죠? 제가 그 이제 요거를 보통 요 슬라이드 오늘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해 갖고 드리는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여기를 안 보시고 설명이 중요한데 그건 보세요.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이따가 끝날 때쯤에 파일을 올려놓는 밴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거고 사실은 이 PPT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이따 궁금하신 거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동아고인데 학생도 왔고 여기 학생은 또 공부하러 갔죠, 그렇죠? 당연히 수요일 바쁘니까. 어, 기말고사 동아고가 가면서 보자. 엊그제 이틀 됐나요? 3일 됐나요? 그 정도 됐죠, 마친 지? 그렇게 됐고. 아, 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오전에 이제 수시 상담을 하고 왔어요. 지금 7월 달이니까 고3들 수시 상담하고 부랴부랴 이제 왔고 뭐 이제 사교육, 공교육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음.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어쨌든 저의 강점은 뭐 이제 상담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보다 잘합니다. 상담을 잘하는데 그거보다 음, 그러니까 대치동에 모이는 이유가 나의 경쟁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나의 경쟁자가 될 만한 도대체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나 다른 지역 애들은 어떤 스펙과 어떻게 생기볼 꿀인가 뭔가 그게 비교 대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맨날 그렇게 비교하고 학교 세미박에 너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랬는데 광탈당하고 너는 별로다 그랬는데 합격하고 막 이런 약간 우여곡절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다른 합불 사례죠. 합불 사례나 이제 경쟁자들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5개 중심으로 갈 건데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편하게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공유해 드릴 거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좀 질문들을 오늘 이제 이러면 이제 질문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려서 거의 요거를 처음에 인트로로 많이 쓰는데 요거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일단 50%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입시나 학교에 관한 수다 떠실 때도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고 심지어 뭐 유튜브나 설명에서 컨설턴트들도 이 내신 1과 내신 2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대학이 학생을 선발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다. 수시 가운데서도 뭐 교과가 있고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고 뭐 특기자 뭐 제외하고 등등이 있는데 자, 그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형 내에서 학생이 갖고 있는 이 주요 5가지 중에 학생이 가장 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출해라. 우리가 보고 다른 경쟁자 대비 네가 우월하면 뽑아줄게. 이제 이건데 다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내신 중요하지, 서류, 생기부 중요하지, 수능 뭐 수능 최저 아니면 정시 중요하지, 면접 있고 없고 다 중요한데 내신 1과 내신 2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참 어머니 혹시 학생 학교가 다 동아고네. 오늘은 일단 혹시 더우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아고 위주로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 좋을 거고 동아고는 뭐 매년 실적들 나오고 작년에도 그렇게 있었으니까 동아고면 궁극적으로 내신 1은 사실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내신 2예요. 내신 1은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뽑는 전형입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균관대야, 한양대야.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목으로 뽑을 거고 이러한 진로 과목 3개까지만 볼 거야.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이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나이스에서 뽑아라. 그럼 딱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면 그냥 학교로 자동으로 가. 뭐 종이로 뽑을 필요 없어요. 그럼 거기서 따따따따 내신 계산해서 너는 우리 학교식으로 798점이야. 너는 근데 796점이야. 그러면 무조건 798점이 이깁니다. 얘가 뭐 진로에 관련해서 맞췄든 미적분을 1등급 받았든 아니면 뭐 그 저기 동아고의 점프어 프로그램을 진짜 열심히 해갖고 뭐 극찬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내신 원만으로 교과 100만으로 뽑던 대학들이 애들을 그렇게 뽑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는 물리를 이수하지도 않았는데 공대를 합격했네. 내신으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라는 거를 교과 전형에도 10%, 20%, 30% 넣기 시작했죠. 요거를 여기다가 섞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권 대학이. 그걸 우리가 이제 학추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동아고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뭐 현육중 출신들도 있고 뭐 동아고로 가고 와북으로 가고 뭐 가끔 양서고 이렇게 가는데 동아고 와북으로 선택했다는 거는 내가
흔히 말해서 쉽게 내신 따서 요걸로 대학 가겠다는 목표를 가진 애들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웬만한 좋은 대학 요거 넣을 정도의 내신을 맞췄다라고 하면 얘는 메디컬 가야지. 동아고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동아고에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예상보다 너무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게 논술도 좀 기웃거리다가 모고가 잘 나오네? 그럼 인강 들면서 정시로 가야지. 이렇게 이제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럼 내신 2라는 건 뭐냐면 내신 2는 사람이 계산을 해요. 근데 계산을 하는데 여긴 뭐가 반영이 되냐면 이 학생의 점수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학교의 점수가 중요해요. 그럼 이제 학교 점수라는 건 뭐냐? 아니 블라인드가 됐는데 동학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학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따가 뒤에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 1학년 생기부는 혹시 다 뽑아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스요. 예. 1학년 생기부 보면은 뭐 창체 활동 쭉 있고 봉사 기록, 시간 기록 뒤에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찍혀 있을 거예요. 과목명, 학점수, 그다음에 우리 아이 점수, 우리 학교의 평균, 우리 학교의 표준 편차, 수강자 수, 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의 점수가 중요하긴 한데 평균과 표준 편차와 수강자 수를 일단 볼 거예요. 그걸로 일단 같은 일반고인데도 A, B, C 정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체나 세특을 딱 보면요. 이 학교는 뭔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냥 나열식으로 적히는 학교들이 있고요. 어? 얘는 뭐 그러니까 이제 동아고는 그런 거 있죠. 뭐 이공계 심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경쟁 되게 치열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이제 선택해서 듣는데 세특을 보니까 얘가 참여한 후에 개별적으로 뭔가 후속 활동을 하고 독서로 이어주고 해갖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들과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로 또 나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업 역량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투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보고 단순히 등급이 아니라 등급도 당연히 참고하지만 이 친구가 소속된 학교에서 얘는 어느 정도 포지션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석차라고 하죠. 근데 생기부엔 뭐가 안 나온다? 석차가 안 나와요. 동아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500명 가깝잖아요. 그럼 500명이 다 듣는 수원 수투 같은 과목이 있을 때 2등급만 몇 명 정도 돼요. 1등급은 4%고 2등급만 7%니까 2등급만 30명이 넘어요. 얘들이 실력이 다 똑같다고? 그 실력을 똑같지 않게 보는 게 내신 투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그 저기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 아이들한테 선생님 저 아깝게 등급을 문 열었어요 뭐 이런 표현 얘기해요. 운 좋게 문 닫힌 친구도 있겠지만 내신 투의 관점에서는 문 열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문 닫힌 거 갖고 나 운 좋았다 아싸 1등급이다 이걸로 방심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내신 투의 방식을 이해하시고 아무래도 동아고 어머님들이니까 조금 이제 학종의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아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할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들 좀 흘러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류 수능 면접은 뭐 사실은 급한 건 3학년 때 가서 갈 부분인데 쭉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건 뭐 나중에 자료 보시고 왼쪽은 우리 베리타스 알파 이런 데 가면 나오는 건데 왼쪽은 뭘까요, 어머니? 많이 들어본 학교들인데 뭐 나와 있네. 의치 약한수 25년도에 보낸 거. 안 공개 안 하는 고등학교도 많아요. 오른쪽은 뭘까요? 서울대 합격생. 동아고도 한 17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동아고는 어쨌든 잘 보내고 또 수시로도 많이 보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메디컬 쪽을 보시면 특징이 보이지 않나요? 되게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들도 있는데 졸업생 비율이 의대 기준으로 되게 압도적이죠. 그럼 여기서 추론을 하셔야 돼요. 메디컬에 왜 졸업생 비중이 많지? 그럼 메디컬에서는 졸업생이 유리한 뭔가가 되게 강력하다는 얘기네. 수능 최저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다가 아니라 수능 최저가 너무 세. 그러니까 현역으로서 교과가 됐든 학종이 됐든 메디컬 가려면 진짜 내신도 좋아야 되고 진짜 생기부도 적당히 챙겨서 안 되는데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수능도 N수생 형 오빠 언니들이랑 싸워갖고 그렇게 1등급을 여러 개 만들어내야 되는 게 5학기 내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영역이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 다만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또 동아 같은 경우에는 또 직윤을 받을 수 있으나 직윤을 쓰기 힘든 내신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문과 전교 1등이니까 직윤 받아라 하는데 정량적인 내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으로 해서 1단계는 통과하고 이런 친구도 있어갖고 그러면 이제 일반 서울대 직윤은 수능 최저가 있으나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뭘 본다? 좀 어려운 구술 면접, 재시문 면접이 있고 그걸 보는 대학들이 있죠. 연대가 있고 뭐 고려대 개적이라든지 지금 이제 한양대 성균관대 조금씩 만들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기느냐 쉽게 내신 딸 수 있는 학교들에 생기느냐 불가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어디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뭐 도농고, 가운고, 다산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보면 그럼 그런 학교들의 전교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를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아까 내신 2에서는 학교 점수를 본다는 게 그 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내신 출제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동아고나 와부고 같은 데서 1등급 변별을 해내려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 대단원 문제 풀고 센 B 정도 풀고 그다음에 프린트물 풀고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야 되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 대학이 아는 거죠, 그거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1.5랑 쉬운 가운데서 1.5는 완전히 다른 1.5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 아까 김해 이름이 김해 어? 혜빈이. 그냥 이제 5학기 중에 3학기 지났잖아, 그치? 3학기 끝난 건 아니야. 아직 생기부 마감해야 돼. 지금 자기 평가서 나오고 있는데 난리 법석일 거야, 애들 지금. 그냥 나는 본인의 스펙을 지금까지 스펙을 모르니까 이 중에서 나 저 학교는 꼭 한번 나중에 써보고 싶다는 거 편하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좋아? 지금 마스크도 썼겠다. 뭐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어, 편하게 얘기하세요. 한 개를 못 고르겠어? 그럼 2개 얘기해. 얘기 안 하면 못 넘어간다. 뭐 가고 싶은 대학은 누구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없어? 그럼 의대구나. 여기 없으면 메디컬이구나. 어. 이제 2026년도 올해 고3들은 수시 모집 요강이라는 게 딱 나왔고 이제 고2들은 27학년도 전형 계획이 이제 5월 말에 4월 말에 나왔는데 막 의대 그때 저기 대선 전이라서 막 또 늘리니 안 되니 막 그래서 했다가 이제 픽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2028 대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게 뭔 말이냐면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고2들은 끼인 학년이 됐잖아요. 이거 반수를 재수를 할 수 있을까 막 이 고민 벌써부터 하시고 등급제부터 달라져 버렸으니까 뭐 과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만 고민이 아니라 대학도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3들이 있고 이제 막 올라온 고1들이 있고 중간에 낀 고2들이 있으니까 고2들을 갖고 테스트를 해요. 고2들을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들이 있어요. 보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는 진리자유학부를 올해부터 자전이면 자유전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은 원래 서울대나 고려대나 경희대처럼 예전부터 있었던 학교들도 있지만 최근 2년 새에 무학과 자유전공, 유형원, 유형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들이 자유전공을 뽑거나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니네 와서 이것저것 들어보고 그냥 뭐 골라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애들을 이렇게 생기부를 받아볼 거 아니에요. 받아봤는데 학업 역량은 괜찮은데 뭔가 이제 애들이 특정한 학과에 맞춰서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과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대학교 오면은 딴 거 전공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학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뭐냐면 아이들을 선발을 했는데 얘들이 잘 다녀서 졸업하면 괜찮거든요. 다니다가 이 전공은 아닌가 보다. 아 이게 나한테 안 맞다. 그래서 자퇴하거나 반수하는 게 대학이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자전으로 뽑으면 어때요? 심지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자전으로 들어와서 나는 이제 물화생지를 해서 난 당연히 이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와서 그냥 다른 문과 수업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경제학이 이렇게 재밌네. 그냥 경제학과 가고 싶어. 자전에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막히는 게 없잖아요. 그에 더해서 이제 요즘은
그런 관점에서 그럼 자전은 그런 그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그럼 일반 학과로 내가 들어갔다. 근데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전과라고 들어보셨죠? 네. 복수 전공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전과 같은 거는 예전에는 되게 까다로웠어요. 웬만하면 잘 안 해줬습니다. 막 학과장 승인 받고 막 정말 까다로웠는데, 오 요즘은 정말 웬만하면 저희가 했잖아요. 학점 기준도 엄청 낮춰놨어요. 바닥만 아니면 돼. 어, 대학은 야 우리 울타리 안에서 이제 공부 좀 해라 이거야. 이제 제발 딴 데 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자유 전공 학부라든지 유형 그 이렇게 계열로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나 우리 학생들 중에 난 무조건 이 학과 갈 거야라는 게 명확하지 않거나 아직도 조금 혼란스럽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지금 빨리 정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유전공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를 교과에서도 뽑고 정시에서도 뽑고 학종에서도 뽑는데 학종에서 자유전공학부를 볼 때는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볼까요? 성적도 당연히 좋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 생기부를 쭉 보니까 애가 좀 그 되게 적극적인 애들 있잖아. 오지랖 넓은 애들 있잖아. 그리고 과목도 물화생 모자라서 뭐 공동 교육 과정도 듣고 아 얘는 수능에서 확통도 안 볼 건데 확통도 듣고 기하도 그 저기 그 문과인데 미적분 듣는 애들 있고 요런 애들 좋아하죠. 자기 주도성, 도전 정신. 아, 그런 나름대로 평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공에 대해서 심지어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정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 학과를 못 정하겠다. 너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무 아이들을 저기 닥달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연대도 엄청 많이 뽑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좀 완화하면서 이제 부담감을 줄여주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큰 핵심 변화는 뭐냐면 제가 요거 28 대입을 위한 27년도한테 뭐 테스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가장 큰 변화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면 아까 5가지 이제 평가 요소 얘기 드렸는데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를 잘 안 걸었어요. 서울대 직유는 그냥 뭐 학종을 가장한 약간 그 전교 1등이 이름 뽑는 거니까 제외하고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걸어야 그나마 변별이 좀 돼서 걸었는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런 학교도 학종에 최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겨요. 그 15개 대학 맨 마지막에 홍대가 수능 최저 걸어갖고 애들 뽑으니까 거기는 최저만 맞추면 형편없는 생기부로 막 붙고 그랬단 말이죠. 면접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가 자 이제 변화가 2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연고대는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 학종에서 한양대가 학종에서 고르게 해놨어요. 수능 최저 있는 거, 수능 최저 없는 거, 면접 있는 거. 근데 면접 있는 거는 처음에 사범대만 만들어 갖고 딴 애들한테는 별 관심사가 아니다. 올해부터는 그 면접형을 늘렸어요. 공대 많은 학과들에다가 자유전공까지. 그러니까 면접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그걸 골라. 기회가 자꾸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수능 최저. 그러다가 내년이죠. 딱 요 지금 2학년들이 지원하는 내년에 갑자기 성균관대와 중앙대도 우리도 최저 있는 학종을 만들겠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균관대는 융합형 인재, 수능 최저도 요 융합형 인재가 지금 융합형이라 그래서 그 계열 예전에 계열 모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고 애들이 좀 더 많이 쓰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수능 최저 역량이 있는 일반고 상위권 애들을 뽑겠다는 얘기야. 근데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수능 최저가 3합 6인데요. 이게 학추 수능 최저보다 더 세요. 학추는 3합 7이에요.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이게 3합 6에 탐구 2개 평균을 본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과 친구들도 수능 볼 때 과탐 말고 뭐 사탐 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상위권 대학들이 아 이것들이 그냥 사탐으로 다 배워서 올라오면 이과나 공대는 못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나 연대는 아직 막아놨지만 성균관대가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만약에 과탐 하나 이상 본 친구는 그 과탐 한 과목 등급으로도 이걸 충족시키면 돼요. 이해되시죠? 유도하는 거야. 아니면 사탐 2개를 평균 내던가. 근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추론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학종인데 수능 최저가 성균관대 학추랑 비슷하거나 좀 더 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성균관대 학추는 동아고 같은 애들 말고 좀 내신 그래도 조금 따기 좀 수월한 학교들 있죠. 이 지역에서도 1점대 한 초중반은 무난하게 딸 수 있는 거기 애들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 서류는 기본만 하면 돼. 자, 그런데 여기는 뭐다? 딱 동아고 와부고 같은 곳이에요.
정량적인 내신 원은 좀 밀려. 2등급 때 초중반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가 전국의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맞춰주면 우리는 그 정량적인 내신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생기부가 엄청 좋아야 되냐? 아니요. 이거를 못 맞추면 이게 아무리 하늘나라 좋아도 어차피 떨어져. 그게 이제 지난해 한양대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한양대가 이제 최저가 있는 추천형을 만들고 없는 걸 만들어서 그 결과를 공개했더니 처음에 한양대는 예측하기를 최저가 있는 거에서 일반고 애들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날 걸 기대했는데 애들이 삼합치를 못 맞춰요. 그래서 일반고 비율이 50%도 안 됐어요. 추천형도. 그래서 한양대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일반고 니네 애들 생기부 좀 부족하고 내신 부족해도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너무 못 맞추더라 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설명회에서. 모의고사 육모 봤죠? 아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 넣고 그다음에 중앙대도 성장형 인증을 해서 수능 최저를 넣고 거기다 면접까지 본대.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5등급제만으로는 상위권을 변별할 수 없는 2028이 되면 우리는 생기부 당연히 볼 거고 세특 볼 거고 거기에 수능 최저도 볼 거고 어쩌면 그걸로 못 뽑을 수도 있으니까 면접까지 심층적으로 볼 거야.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야. 지금 고려대도 수능 최저 있는 학우는 면접을 안 보거든요. 근데 중앙대가 최저의 생기부의 면접까지 다 본대. 그럼 이거는 무조건 입결이 낮아집니다. 무조건 낮아져요. 동하고 와부고가 좋아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건 거꾸로. 예전에 중앙대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면접도 없고 저기 수능 최저도 없으니까 최소한 막 1.8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야. 아예 특목자사고 제외하고 일반고에선 이제 그런 벽을 허물어주는 상황이 됐고, 자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학종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데 딱 네 군데만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만 수능 최저를 엄청 세게 잡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상위권이잖아요. 생기부랑 면접만으로 변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등급제 하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여기 여학생도 있으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원래는 면접이 없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만으로 뽑다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면접형을 또 만들었는데 세상에 그거는 진로 역량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서 딱 목적이 우리는 내신보다도 생기부가 대단히 좋은 특목 자사고를 뽑겠다에 대놓고 그냥 그걸 만들었어요. 이화여대.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나 이런 경우에는 면접형 말고 여전히 수능 최저가 있는 서류형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학이 이렇게 바꿉니다 할 때는 그 의도들이 다 있고요. 새로운 전형이 나올 때는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뽑겠다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못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집어넣어요. 왜 떨어지지? 내신이 좋은데 왜 떨어지지? 나름 생기부 괜찮은데 왜 떨어지지? 또는 1단계 통과해놓고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고 막 이러는 것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어, 복잡해 보이시지만 요것만 이해하면 이제 나중에 되게 편하십니다. 요 옆에 학추 옆에 그 수라고 적힌 건 뭘까요? 수능 최저를 본다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면은 뭘까요? 면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접? 서류형 면접이요. 면접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너 생기부 있는 거 좀 확인할게. 이게 서류형 면접이고 생기부랑 상관없이 우리 학교가 출제하는 문제 풀어서 교수 앞에서 설명해봐. 그게 재시문 면접인 거야. 어느 게 어려울까요? 보통 재시문 면접이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 재시문 면접. 서울대 재시문 면접. 제자 적힌 게 재시문 면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알록달록은 아니고 요 색깔은 이제 가운고 부모님들 오실까봐 일단 가운고는 1차로 여기에 무조건 집중해라. 니네는. 그 실제로 가운고가 그 상위권 애들이 서울대 직윤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연대 학추는 되게 많이 붙어요. 치대도 가고 작년에 제가 했던 친구도 연대 경영도 학추로 그냥 가고 왜 생기부 안 보잖아요. 7년 맞추면 되잖아. 깔끔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차이냐면 가운고도 세특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써오라고 해요. 그 보면 또 괜찮은 친구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학교 수준이나 경쟁자들의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동아고한테 안 되잖아요. 그게 학종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최저는 연대 화루랑 학주랑 똑같아요. 최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수준이나 영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들이 어디 갔냐 못 갔냐 확인하라는 게요. 그냥 그 쓸데없는 게 아니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학종에서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선배들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학교는 지난 몇 년간 성균관대는 꾸준히 가는데 한양대는 잘 안 돼요. 그럼 지금 한양대랑 우리 학교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과목 이수 그 편제가 안 맞는 거예요, 한양대랑. 근데 굳이 내가 거길 넣겠다? 정시나 교과나 논술은 상관없어요. 근데 학종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럼 동아고는 뭐냐? 이제 동아고는 물론 이제 학업 역량 수준에 따라서 학교 레벨을 이제 조정하면 되겠지만 보통 동아고에서 이제 많이 합격하는 사례나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울대 일반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 쓰고 그다음에 연세대 화루 고려대 학우가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내가 이제 연세대는 사실 뭐 생기부 엄청 좋고 나쁘고 이런 거보다 그 학업 수월성이라 그래서 그 소속 학교에서의 그 학업 역량이 좋은가를 먼저 좀 봐요. 그러니까 연대랑 성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신은 다 말아먹었는데 생기부 진짜 좋아해서 연대 성대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연대 사실 보통 이제 연고대를 같이 넣는 경우에 동아고가 연대는 좀 고대보단 덜 가요. 고대를 좀 많이 가거든요. 근데 와부고도 그래요. 와부고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뭐 궁합도 궁합이지만 수능 최저라는 측면.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이제 와부고 학생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 제가 이제 고려대 어디 있어? 보통 어쨌든 상위권 일반고라 그래도 고려대 계열적 합평은 잘 안 쓰잖아요. 수능 최저도 없고 저기 연과고 뭐 이과는 연과고 특목고 애들이 많이 쓰고 합격하니까 맞는데 2년 전부터 이제 고려대가 24학년도부터죠. 2년 전부터 갑자기 계정 모집 인원 늘리면서 우리 이제부터 일반고 상위권도 뽑을 거니까 계족도 좀 지원할래 이렇게 좀 이렇게 구애를 했어. 플러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일반고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와부고 친구가 현역으로는 수능 최저를 아깝게 못 맞춰서 연대를 1단계 붙고 떨어졌는데 내신 2.0 정도였습니다. 와부고에서. 그래서 성균관 에너지학과 처음 신설됐을 때 합격을 했고 근데 지가 아까운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반수한답시고 자 근데 수능 최저를 준비하기는 싫으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고려대 계열적 합성 신소재공학과 과도 괜찮아요. 그냥 넣었고 재시문 면접은 준비했어요. 대충 준비했거든요. 합격했어. 그러니까 일반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 친구 생기부가 엄청나게 화려하거든. 그러니까 와부고 여건 내에서 그걸 확 벗어날 수는 없죠. 그 학교 뭐 뻔하잖아 프로그램 기재 같은 거. 그리고 뭐 물리 수학 같은 거 1등급도 아니에요. 예. 1등급 받은 적도 있고 못 받은 적도 있고 3등급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하얀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일반고에서 이수 과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공 과목에서 좀 상대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런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일반고에서도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에 요거는 좀 재시문 면접이 수능 직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나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한 친구들은 좀 조심은 해야 돼.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빨간 것들이 주로 이제 동아고 라인에서 많이 지원하고 합격 비율이 좀 높은 거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 논술은 수능 최저 4합 8, 3합, 3합, 3합. 논술은 이렇게 2합만 보는 데선 진짜 논술 실력으로만 승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3합이면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4분의 1, 3분의 1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이거는 강조해요. 만약에 내신이나 생기부가 2학년 때까지 봤는데 정말 인서울 상위권대는 정말 답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상담도 받아보고 학교에서 하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정시로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시에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시를 내가 준비할 거기 때문에 그럼 수능이라는 경쟁력을 네가 갖고 갈 거면 그거를 수시에서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 그거를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딱 요거예요. 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이 뭐 저 정도 지원하는 애들이 뭐 3합 6, 3합 7 못 맞추겠어? 정말 못 맞춥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못 맞춰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등급 같은 게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논술학원을 먼저 고를 게 아니고요. 얘가 좀 센데 최저 센데 논술 같은 거 그걸 찾아 놓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이화여대 같은 게 수능 최저가 있는 거 이런 거 해갖고 약간 좀 빨간 거 라인으로 이렇게 자기 궁합 맞는 거 학교 유형에 따라서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딱 각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이 있고 다양한 평가 요소가 섞여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유리한 게 뭔가를 찾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고 수시를 우리가 뭐 수십 개 쓸 수 없잖아요. 딱 6개 내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입결의 해석이라는 부분은 요거만 이제 이해하시면 나중에 뭐 여러분 대학 어디가 같은 거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볼게요. 자, 중앙대 직윤 교과 전형입니다. 중앙대는 뭘 안 보냐면 서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경희대도 30% 보고 막 이러는데 중앙대는 출결은 뭐 다 맞춘다고 보고 그냥 딱 교과 100이에요. 깔끔합니다. 국수 영사과 끝. 음.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이거 보세요. 쭉 봤을 때 50컷, 70컷 이렇게 있는데 자, 절대로 70컷보다 50컷이 더 높은 경우는 없죠. 당연히 교과니까 그냥 순서대로잖아요. 그렇죠? 서류도 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 딱 요 사이를 한번 차이를 보실래? 갭을 50% 70% 사이 갭을 한번 보실래? 교과 전형적인 완전 촘촘하죠. 완전 촘촘할 수밖에 없죠. 그게 변수가 없으니까. 아니 뭐 서류를 보나 면접을 보나 변수가 없잖아요. 촘촘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가 문과 이과로 나눴을 때 어디가 입결이 조금 더 센 것 같으세요? 상대적으로 과마다 약간 차이 있지만 이과가 조금 입결이 더 높지 않나요? 그래서 애가 그 이과인데 한 1.8x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대를 꼭 가고 싶은 거야. 문과로 썼어요. 문과로 쓰면 되잖아요. 1.8 정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이과에서 쓸 데가 없어. 1.8짜리가 별로. 그래서 1.8도 쓸 수 있는 문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과 노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서류를 안 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 이게 편차가 있잖아요. 문과 이과. 다음 융합형. 예전에 다빈치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들 뽑는다? 엄청 두드러진 도드라진 친구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고루고루 학교 활동. 여기는 특목 자사고도 뽑아요. 내신이 좀 안 좋아도. 자, 보시면 50컷, 70컷 이렇게 봤을 때 촘촘한 데도 있지만 조금씩 벌어진 예를 들어서 철학과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벌어졌죠. 우리가 중앙대를 일반고가 3.19로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는 하나의 그냥 팁을 드리자면 학종에서요. 학종에서 50컷과 70컷이 되게 촘촘한 학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벌어진 학과들이 있거든요. 일반고 입장에서는 이게 촘촘한 학과를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70컷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딱 보고 우와 3.44 우리 애가 2점대 후반인데 써볼 만하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문과는 지금 3.19, 3.44 이거 50컷, 70컷 보는 순간 영문과는 일반고한테 되게 불안해요.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마다 그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산업공학과 이런 데는 거의 일반고 애들. 그러니까 내신이 되게 세요. 그거 보고 무조건 문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보실 수. 자, 이제 융합형은 고루고루 조금 내신 챙기는 그런 유형의 일반고 친구들. 자, 그런데 자, 탐구형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일단 지원하는 아이들의 스펙트럼도 되게 다양해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거기다가 뭐가 있다? 면접이란 변수까지 있어요. 그럼 50컷, 70컷 차이 한번 보실래요? 차이가 일단 50컷 자체 숫자도 다르고 학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차이들이 좀 벌어져요. 예. 특히 이런 거 뭐 저기 화학과도 벌어지고 공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벌어져요. 예. 4.4, 5.61 무슨 과인데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괜찮은데 과? 근데 전자전기 공학부 2.34, 2.89 그러면 보세요. 에너지랑 전자전기를 비교했을 때 같은 서울 캠퍼스의 공대인데 어디가 일반고 비율이 더 작년에 높았다? 전자전기인 거예요. 나도 에너지 시스템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걸 봤을 때 고려대로 이걸 전이시키면 중앙대 탐구는 고려대 계적 같은 스타일이고 융합형은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스타일인데 문제는 거기는 수능 최저라는 변수가 있고 거기는 없는데 중앙대 성장형이 내년부터 수능 최저를 도입하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매치해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단 동아고 정도 되면 중앙대 융합형 탐구형을 둘 다 쓸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내신만을 여쭤보신다면 예전에 중앙대 간호학과였나? 거기가 동아고 한 2.7 정도 합격했을 거예요. 2점대 후반 정도. 간호학과였는데. 중앙대 간호는 메이저 중에 하나거든요. 인원을 워낙 많이 뽑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2점대 한 2점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보고 정말 전공 과목이 타이트하면은 3점대 초반까지도 볼 수 있지만 거의 2등급대 후반까지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의 이제 강점이 어느 그 전형에 더 가까운지 그것만 좀 판단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경희대는 이걸 이렇게 삼포도로 이렇게 뿌려 놓으니까 딱 보시면 왼쪽은 교과일까요, 학종일까요? 경희대도 교과가 있고 학종이 있거든요. 이거는 교과일까요, 학종일까요? 네. 이변이 없죠. 여기는 서류 30%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냥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자, 얘는 학종인데 앞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얘보다는 밀려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등급들이 붙어 있네, 그렇죠? 프랑스어 학과, 우와 6.9등급이 붙었네. 100% 외고인데 불어를 전공하면서 다른 거는 말아먹었다. 근데 말아먹은 과목이 국어, 영어면 안 돼요. 자, 프랑스 학과를 지원한 학종이 지원하는데 말아먹은 과목이 국어, 영어면 안 돼요. 수학 좀 말아먹고 사회 말아먹은 건 괜찮아요. 어문 계열은 그 연계되는 게 있어요. 공대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가 물리 천재여도 수학이 바닥이면 절대 안 뽑아줘요. 그 연계 과목들 그거. 그래서 저는 항상 뒤에도 얘기하지만 국수, 영사과, 기타 과목 이렇게 6종류가 있잖아요. 동하고 같은 유형의 학교를 갔다라고 한다면요.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공부하는 건 참 비효율적인 가성비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다 잘 보면 다 좋죠. 다 잘 보면 다 좋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문과냐 이과냐 또 문과 이과 중에서 어떤 학과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장 이번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때 둘 다 2.5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지원해 볼 만한 가능성 확률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 저는 3학기를 마친 상황이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고 3학년 과목도 이제 거의 다음 달 다다음 달 2학기 때 선택을 해서 이제 진로 과목들을 이렇게 할 텐데 선택도 중요한데 그 선택을 했으면 이 과목은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 뭐 미적분이 중요한 친구도 있고 3학년 영어 독해와 작문이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학생들마다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 학습 비중을 높여서 등급을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이제 내신 2에서는 등급도 등급이 원점수 싸움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 생기부 딱 나와보면 만약에 이 과목의 평균이 70, 보통 상위권 일반고의 특징이 평균이 70점을 넘어요. 일반적으로. 과목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5 내외예요.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자, 어떤 과목의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가 찍혔어요. 그럼 여기 등급이 뜨거든요. 등급이. 그럼 이제 여기 내 점수가 여기 뜬단 말이야.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과목도 이제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둘 다 1등급을 받아도 둘 다 2등급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등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1등급 받는 게 훨씬 유리한 학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기준점이 뭐냐면 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등급은 일단 무시하셔도 좋고 이제 70점에다가 요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볼게요. 더하면 빼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확통 배우면 이렇게 정중 배우거든요. 이렇게 끊어볼게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이죠. 그러면 이 학교의 아이들의 약 70% 내외가 55점에서 85점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85가 되고 여기가 5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큰 학교 있잖아요. 20막 넘어 25면은 여기다 20으로 더하고 빼면 애들이 완전 양극화가 되게 심하거나 뒤에 그냥 그 수포자들, 영포자들 막 드글드글한 거지. 그런 데서의 내신 등급은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니까요. 학종에서. 이런 애들은 교과로 가야 돼. 왜 만만한 애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자 요게 70%잖아요. 그럼 여기 몇 퍼센트예요? 내가 수학 수업을 하고 있네. 전직 수학 강사라 이래요. 몇 퍼센트 여기는? 70%니까 반띵 해야지. 15%예요. 그래서 내가 원점수를요. 여기서 한 85점 이상 받으면 얘는 3등급일 수도 있는데 그 집단에서 상위 15% 정도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물리나 화학처럼 수강자 수 적은 과목 있잖아요. 수강자 수 적은데 이 정도 원점수 이상이면 학업 역량에서 크게 핸디캡이 높지 않아요. 물론 뭐 서울대까지 쓰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 학교 레벨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것만 보잖아. 이거 보고 잘했네 망했네. 이거 이제 어머님들 이거 갖고 계산해 보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딱 주요 과목 딱 보고 애가 내신만 보고 안 될 것 같은데 써봐라 하는 경우 있고요. 내신은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요 과목과 애한테 이제 메이저 과목과 마이너 과목으로 나눠놓고 메이저 과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리한 게 안 보이면은 너는 일단 교과 쓰고 나서 학종은 그냥 질러야겠다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편의상 애들을 구등분했을 뿐입니다. 편의상 학종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고2가 딱 이 시점이 되면 나중에 이제 2학기 생기부 보시면요. 왜 지금이 딱 그 터닝 포인트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지 볼 수 있는 게 1학기랑 2학기에 표준 편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학교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2학기 되는 순간 정시 파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내신 해서 뭐해? 버리는 거야. 얘들이 점점 커지니까 편차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 학교 실력은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표준 편차를 보시면 돼. 뒤로 가면은 강남권들도 밀려요. 그래서 표준 편차 커져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진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2학년들한테 각자 뭐 학생들이든 부모님들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내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야. 생기부 관리 세특도 좋은 편인 것 같아. 좋대. 일단 논술은 뭐 정 안 되면 뭐 수시전 해야 되니까. 반면에 내신 등급이 별로니까 나는 정시에 올인한다. 모의고사 성적 괜찮으니까 올인한다. 나는 멘탈이 강한 편이니까 수능도 잘 볼 수 있을까요? 뭐 각자의 시나리오들이 다 생깁니다.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 이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전까지입니다. 한 11월,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까지는요. 수시와 정시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학습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신이 3등급 때냐 4등급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물론 뭐 내신이 4등급 때인데 뭐 모의고사가 1, 2등급 때 나오면 그거는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애매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 교과 위주로 쓸래, 학종 위주로 쓸래, 논술 한번 써볼래, 아니면 정시가 맞겠다. 가장 빠른 시점은 2학년 뭐뭐뭐뭐 전에, 네, 겨울방학 전에. 왜요? 자, 이 겨울방학 전에 요거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겨울방학 학습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 고등학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 2학년을 이거 안 정해놓고 그냥 뭐 윈터 보내고 기숙 보내고 너무 망한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저기 뭐 시대인재나 무슨 대성 기숙이나 저기 보내서 막 한 달 반 갔다 오면 애가 완전히 그 갱생돼서 오실 것 같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재종반 기숙에서 딱 요 시기가 재수생들이 빌 때기 때문에요. 매출 올려야 되잖아요. 딱 5주 6주 하는 거예요. 네, 그 선생님들 저기 수입 저거 보존해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 이렇게 수준과 학교가 천차만별인 애들 갖다가 똑같은 수업하고 있네 여기서. 못 따라가는 애들 반, 다 알고 있는 거 또 하고 있는 애들 반. 나는 지금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내신 아직까지 3학년 이렇게 내신해야 되는데 저기 그냥 수능 기출 풀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규칙적인 생활 습관대로 가기는 가지만 거기 5주 6주 하고 나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요즘 강남 애들 다 단과해요. 저기 종합 윈터 같은 거 잘 안 가요. 단과로 막 러셀 듣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인강 선택해서 듣고 이렇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한 페이지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뒤에 차라리 저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그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고 동아고 편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자, 요거는 고려대 설명에서 직접 이제 오픈한 건데, 자,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보건과학대학 소속. 생명과학이랑 또 달라요, 저게. 뭐 어떤 애들이 많이 쓰냐면 처음부터 요쪽으로 요 시스템 있잖아요. 그 학과 이름에 시스템이 들어간 학과들이 좀 있어요. 서울대도 보면 바이오 시스템, 조경지역 시스템이 있고 연세대도 생물학과가 있는데 시스템 생물학과 이게 붙어 있거든요.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거는 그 뭔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갖고 데이터 모델링화 시키는 약간 그런 작업이 들어가요. 좀 수학적 역량이나 약간 그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거 통계 분석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여기 이제 어떤 애들이 많이 쓰냐면 처음에는 의대나 메디컬을 준비해서 생기부를 그쪽으로 맞췄거든요. 내신이 떨어지네. 네.
그러니까 이제 메디컬을 가긴 힘든데 스카이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 근데 생기부가 저쪽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생명공은 가고 싶지 않고 취업이 잘 안 된대. 네, 그래서 여기가 좀 밀린 의대 준비생들이 많이 쓰는 과들 중에 하나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실제 합격 사례 중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요 교과의 학기별 흐름을 봅니다. 이렇게. 뭐 우상향 이런 얘기도 들으셨지만 실제로 이상적인 우상향인 애들은 잘 없어요.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 V자, 역V자 별애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과고 바이오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과네 바이오네 생기부 보기 전에. 자, 국어가 뭐 마지막 학기 살짝 절긴 했지만 국어가 괜찮죠. 모 대비. 자, 이 친구의 전체 내신을 한번 보세요. 전체 그러니까 이건 지원자 아니에요. 지원자입니다. 이 친구의 이제 주요 교과 의 흐름을 쭉 봤을 때 상대적으로 주요 교과보다 국어가 좋죠. 근데 이과잖아요. 큰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국어 국문학과였으면 엄청 큰 무기죠. 네. 수학. 이거보다 딱 봐도 안 좋은데 이 친구는 뭐 제가 상담한 친구는 아니지만 요거 보실래요? 별로였죠. 네. 수원 수투. 제가 이제 아까 그 겨울방학 전에 뭔가가 이제 필요하다는 게 수원 수투가 요렇게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학기에 보통 미적분 됐잖아요. 네. 뭐 이제 와보고처럼 당겨서 미적분 하는 저기 고등학교에 있지만 사실은 수원 수투보다 미적분 등급이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애들 수가 줄어드니까. 유지만 해도 괜찮거든요. 올라버리면 대학이 완전히 평가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미적분이라는 게 수원에서 배운 다양한 함수들 지수 로그 저기 뭐야 삼각함수 같은 거를 그 수투에서 배운 미분법으로 미분하는 초월함수의 미분 복잡한 거로 넘어가는데 애들까지 줄잖아요. 근데 이걸 올렸네? 그러면 이 앞에 아쉬웠던 게 많이 상쇄돼요. 미적분이 깡패입니다. 이과 기준으로 미적분이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 흐름대로 가서 여기서 2나 3 뜨면은 사실은 그다지. 영어 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사회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과학이 이 모양이었다가 통합과학이 이렇게 갔다가 와 회복하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학기엔 과학 뭐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학종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 학기별 전체 교과도 보지만 과목별로 뜯어본다는 거고 이 학과랑 같이 보는 거죠 경쟁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걸 본다는 게 이겁니다. 이거. 네. 그러면 자, 국수 영산대 이제 수학 볼게요. 그러니까 자, 이 학교는 14.5의 표준 편차가 평균이 84인데 얘는 95점이네. 한 11점 벌렸네. 그렇죠? 등급은 2등급이다. 그러면 사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높은 원점수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다. 95점. 여기도 15점이니까 82점에서 한 11점 정도로 벌리고 2등급. 영어는 뭐 4등급 받고 해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같이 봅니다. 이 수준을 같이 평가를 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진로 과목이에요. 진로 과목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A만 받으면 되죠? A만 받으면 되죠? 가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학종에서요. 학종에서요. 보세요. 자, 이 학교 기한대 A를 몇 퍼센트 줬어요? 57% 줬어요. 80점 넘으면 절대 평가니까 80점 넘으면 A 주거든요. 근데 반 이상을 퍼줬어요.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안 좋아해요. 변별력이 없잖아요. 퍼주면. 근데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80점이 A 컷이지만 나는 100점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턱걸이에서 80점으로 A를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대학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야? 얘는 A가 57% 아니야. 그럼 얘는 커트라인 80점이니까 5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40%까지가 4등급이고 60%까지가 5등급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3학년 되면은 저희 내신 과목 없어요라고 생각하죠. 이게 내신 과목이에요. 왜 내신 과목이 아니야? 이걸로 많이 바뀌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스카이를 지원하거나 합격한 애들 진로 과목 딱 이렇게 스펙트럼 보잖아요. 10중 8구 원점수가 다 좋아요.
97, 98, 100 거의 그래요. 그러면 대학이 야, 니네 학교는 마음에 안 들지만 너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네 학교 마음에 안 들지만 너는 괜찮네. 그렇게 가야죠. 이게 어쩔 수 없어. 자, 그런데 이런 과목은 어때요? A 비율이 적정해요. 30% 내외가 좀 적정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원점수가 여기보다 어때요? 낮죠?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34%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한 2등급 정도 수준, 2, 3등급을 볼 수 있으니까 인원도 적고 괜찮은 거죠. 그래서 항상 진로 과목은 요 평균 그러니까 요거와 같이 연동해서 대학이 평가하기 때문에 저거를 또 그냥 80점만 넘으면 된다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특히 고려대는 이수 과목에 정말 연대나 성대는 오히려 이수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안 하거든요. 또 고려대는 그냥 막 좀 되게 싫어해요. 이수 과목. 자기들이 딱 만든 거. 그럼 이제 얘들이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니까 우리 생각에 생명 2 화학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친구는 생명 1 물화생지를 다 했네. 과학 중점 학교인가 보다. 보니까 화투, 생투, 물투, 지투 과학 중점 학교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중은 이렇게 네 개를 투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학업적으로 힘든 거 알아서 이과에서는 과중이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어느 정도 내신을 유지했을 때 얘기지. 와르르 무너지면 뭐 과중도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막 학종에서 무조건 닥치고 과중이 좋다 그랬는데 그것도 옛날 말이 됐고 특히 메디컬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친구들한테 물리나 지학은 저기 지학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그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물화생지가 별로 안 중요해요. 이제 저기 바이오는 생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수 과목들 이런 거 이제 그러면 화학 생명 동그라미 쳐놓은 게 딱 얘들 자 우리는 여기 지원한 애들한테 화학과 생명 중심으로 이수했는지 그리고 화학과 생명 성적이 어떤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음. 그래서 국영수는 주요 과목, 사회나 과학은 전공 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국영수 중에 수학이 전공 과목 되는 대표적인 학과가 그러니까 수학과나 수교과 말고 수학이 전공 과목이 된 대표적인 학과가 방금 말씀드린 컴공,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산업공학과 요런 데 이수 권장 과목 보시면 물화생지는 없어요. 물론 그걸 잘하면 학업 역량의 점수는 받겠지. 그럼 뒤집어서 내가 수학에서 기하 같은 거나 확통을 이수 안 했거나 수학 성적이 전체 내신이 2점대 초반인데 수학 내신이 2점대 중후반이면 깎이는 거야. 교과에서는. 내가 아무리 뭐 파이썬으로 뭔 코딩을 해봤자 이미 핸디캡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특 생기부 얘기는 잠깐만 하자면 정답이 없는데요. 아마 이제 혹시 뭐 유튜브에 관련된 채널을 보신다는 건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보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애는 무슨 학과 가려고 하는데 관련된 도서 추천해 주세요. 탐구 주제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닌데 그럼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저는 그 생각부터 쓰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뭐 아니 도서 추천 리스트가 원하세요? 저는 그러면은 5분 내에 엑셀로 100권씩 던져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대학이 보고 싶은 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보편적인 책을 추천해드리면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너무 뻔하잖아요. 뭐 하리하라의 바이오 사이언스 너무 흔한 거 아니야? 뭐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 흔한 거 아니야? 근데 서울대 그 서울대 지원자들 권장 도서에 보면 꼭 그런 거 들어있거든요. 뭐 총균세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면 똑같은 독서를 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는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주장인 거고 유전자가 이기적인 거 그 사람의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데 일단 무슨 주제, 무슨 독서, 무슨 실험했다는 건 이미 상향 평준화돼 있습니다. 상위권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대학이 좀 인정해주고 싶은 비교과는 뭐냐면 내신 등급을 올리는 것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고민이 들어간 비교과를 긍정적으로 봐요. 어, 탐구 보고서, 독후 보고서 두세 개 쓰는 게 편해요. 수학과학 등급 한 등급 올리는 게 편해요. 미안하다. 너밖에 안 와갖고 내가 딴 녀석이 있어야 내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오늘 타겟이 돼버렸다. 오늘 게 편해요. 쉬울 것 같아요.
탐구 보고서 두세 개 쓰는 거랑 수학이나 과학 한 등급씩 올리는 거랑. 어? 아, 보고서? 대학이 그걸 더 잘 알죠. 대학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탐구 활동은 좋은데요. 탐구 보고서만 적히는 건 별로라니까. 아니까. 요즘에 또 챗GPT 형님이 또 얼마나 또 그럴 듯하게 써줘요. 그럴 듯하게. 다 알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챗GPT로 세특 쓰는 거 아세요? 들으셨어요? 기사 떴어요. 예. 선생님들도 이해되죠. 수십 명, 수백 명을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금 팁을 드리자면 뭔가 스토리를 좀 만들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잘한 거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뭔가 그 의문을 스스로 의문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만의 결론으로 끝나면 그건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아요. 이것만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과목을 할래, 어떤 주제를 추천할래, 그거 이전에 이제 딱 가야 돼. 그래서 왜 그게 궁금한데? 근데 이제 일반고한테는 수업 시간에 나온 거.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 생명 시간에 뭐 이제 면역 세포나 우리 뭐 항상성 이런 걸 배웠는데, 어? 근데 이제 면역 시스템이 갑자기 사고를 치는 게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어갖고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왔는데 얘가 발작 증세를 일으킨. 왜 그러지? 고장 난 건가? 뭐가 문제지? 물론 수업 시간에 배우죠. 근데 더 알아보고 싶은 거야. 왜 우리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A라는 사람은 별일 없다가 누구 먹으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혹시 내가 가끔 느끼는 그 알러지 현상과 사이토카인 폭풍과 알러지 현상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것도 궁금한 거야. 의문점을 만들어내는 거. 안 시켰잖아요. 누가 시켰어, 그걸? 안 시켰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실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경우에 이제 선행 연구나 학술 자료를 찾아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이론들을 간략하게 세특에 들어가게 해주고, 3번 이를 어떻게 확장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노력과 고민. 그러면 그걸 하면서 와, 이런 어떤 면역 거부 반응이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좀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에 가서 연구해 보고 싶네. 관련된 책도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애가 자꾸 뭘 해. 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인데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세특이 500자잖아요. 1500바이트인데 진짜 괜찮은 세특 제대로 쓰려면요. 그 500자 세특 안에 두세 개의 주제가 못 들어갑니다. 세 개 이상은 진짜 안 돼요. 두 개까지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세 개 이상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나열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150자, 160자인데 하나당 몇 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동화고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세특에 있어서 학생 의견이 반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주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중에 버릴 놈과 키울 놈을 딱 정해야 돼. 그리고 이왕이면 그 중에서 요 놈을 내가 생명 1에서 끌고 가면 다음 학기 때 생명 2에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구나. 그 생명 2에 보면 뒤에 뭐 최신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뭐 거기서 뭐 약물 전달 시스템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횡단 종단이라는 게 이제 한양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횡단은 이게 이제 횡단이고 이게 종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단은 얘가 통합과학 때 이걸 다뤘는데 화학 원에서 이걸 하더니 화학 2에서 이걸 이렇게 응용을 하네. 이렇게 하는 거. 또는 2학년 진로 때 이걸 하더니 3학년 진로 때 이걸 이렇게 심화하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종단이고, 횡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생명 시간에 뭘 배웠는데 이거를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 좀 더 연구해 보고 싶어서 확률과 통계 시간에 약간 통계와 연결해서 조건부 확률에서 이거를 뭐 위양성 위음성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확률 이렇게 가는 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확통인데 사회문화를 배워서 사회조사 연구법을 배운 다음에 이거를 표본 30명한테 설문조사해서 실제로 딱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한 거. 요런 거 되게 좋아해. 왜? 시간이 걸리니까. 어이구 너 애썼구나. 딱 보이는 거는 무조건 좋은 점수 맞습니다. 근데 자꾸 주제 괜찮은 거 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뭐 논문 사이트 가서 뭐 고르는 게 어렵나요? 몇 분이면 다 되는데. 그래서 개수 양보다 질인데 이런 방식으로 스토리를 좀 만들면 좋겠다. 요거는 그냥 대학이 공개한 부분인데요. 뭐 이제 나중에 그 자료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동아리를 했는데 자 문제 인식을 했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점점 뭐 짐으로 취급된다. 약간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직접 조사했습니다.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 노인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70%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주 만나더라는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찾아낸 거야. 얘는 직접 조사하면서. 그래서 그럼 뭐지? 어르신들과 자주 뭔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나 장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인 청년 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구상하여 발표함. 요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됐든 문제점을 딱 찾아낸 다음에 얘는 직접 이제 확인한 거야, 애들한테. 나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 알고 보니까 옆집 옆에 살아. 맨날 주말마다 가서 밥 먹는데. 1시간 거리 맨날 주말마다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강아지랑 뛰어노는데. 접촉시켜야겠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만의 결론을 내는 과정이 되게 그 근거가 논리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억지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제 화학, 물리, 미적분, 확통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주제는 다 남들도 해요. 주제만으로 끝나진 않는다. 뭐 지적 이 친구도 통계 프로젝트에서 얘는 대단하죠. 고등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들어요. 원래 학통에서 이제 30명만 넘어도 괜찮거든. 이런 노력들이 보여지면 좋겠다. 자, 이제 동아고 얘기만 오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25학년도 저쪽 붙었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점. 이제 질문 더 안 할게. 오늘 마지막 질문이다 이제. 오늘 느낀 점, 깨닫고 느낀 점은 뭐야? 자꾸 우리는 여기만 봐요. 여기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동학으로 뭐 글쎄 뭐 2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갈 때 여기 뭐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라 이런 데를 꿈꾸면서 들어가진 않아요. 저런 데 메디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동아고 같은 경우에 세특에 분명히 강점을 기대할 수 있는 학교인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동아고 세특이 다 좋다 절대 아닙니다. 웬만한 일반고보다 별로인 세특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시간에 뭐 신청해라 그랬는데 그걸 왜 신청해야 될지 모르니까 신청도 안 한 거야. 엉뚱한 거 들은 거야. 그다음에 심지어 과목도 꼭 들어야 되는 과목 선택을 못 한 거예요. 기본적인 뭐 이런 공부나 어드바이스가 안 되니까. 게다가 세특도 선생님이 적어내라고 하는데 그냥 본인이 적어내는 기회를 줬는데도 나열하고 있어요. 1년 내내 했던 거 다 적고 앉아서 차례도 이거 어떻게 엮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500명 중에 400명 중에 그런 비율도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있지만 고려대를 더 많이 간 이거 세종 뺄게요. 여기 세종대 뭐 약대면 고려대 세종캠프 약대면 대박이지만 이렇게 이제 위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연의 일치인가 겹치네. 네. 중복 합격. 그다음에 재수생, N수생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한 450명에서 500명 사이라고 했을 때 서울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재학생만 따지면 사실은 3%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가 겹치는 게 많다라고 하면 진짜 3, 4%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메디컬까지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뭐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작년에 동아고에서 서울대 갔던 친구. 이과예요, 이과. 예, 그냥 이걸 잠깐 갖고 오니까 아까 요거 잠깐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딱 이 등급 보지 마시고요. 원점수만 보세요. 원점수. 되게 이쁘잖아요, 원점수가. 100점은 없지만. 예. 근데 수학, 물리, 화학, 지학, 중국어, 기타 과목도 소홀함이 없어. 서울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1등급은 아니어도 상관없지. 예. 기타 과목에서 소홀함이 없다. 그리고 물리는 좀 아쉽네. 사실 인원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절대적인 원점수 이게 보세요. 3등급이에요. 아니 100점 만점에 그럼 8 저기 뭐 3컷 최종 3컷은 내가 모르겠지만 8점 사이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좁잖아요. 되게 좁잖아요. 이게. 보통 특목고들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이지만 그냥 봐줄만 한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물리 관련 학과를 썼다면 또 위험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요거 2등급인데 지구과학과 관련된 과가 몇 개 있는데 이제 그중에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낮췄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수학 수교과를 가려고 1학년 때 저랑 상담 받았을 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1학년 때 동아고에서 전교 2등인가 했을 거예요. 1, 2학기 합쳐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의대도 쓸 수 있는 내신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애가 의대 생각이 없는데 저도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넌 어디 가고 싶은데 저는 수교과를 가고 싶대. 서울대를. 왜 그러니까 현우진보다 돈을 많이 벌 거래. 굿.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의사의 기대 수입보다 현우진까지 가면 훨씬 그걸 뛰어넘을 거니까 뭐 그런 얘기 농담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와서 성적이 조금 떨어졌네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수교과에서 지구과학 교육과로 조금 낮췄죠. 같은 사범대인데 가르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지학도 인강 뜨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그 저거 평균 점수의 수준과 요것들이 지금 보시면 언제예요? 2학년이잖아요. 그렇죠? 2학년 때고 수투니까 몇 학기요? 2학년 2학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학기 가면 표준 편차가 좀 벌어진다고. 동하고도 어쩔 수 없어요. 1학기보다 좀 벌어질 거예요. 정시파들이 생기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 2학년 시점에서 2학기 과목은 선택이 됐고 여기 이제 3학년 거 선택을 할 텐데 정리를 하자면 동아고 친구들은 자 2학년 이제 2학기 남았네. 2학년 3학년 때 국영수는 뭐예요? 학업 역량 측면에서 당연히 내신 그러니까 원점수지. 원점수가 좋으면 학업 역량도 올릴 수 있고 동시에 보시다시피 뭡니까? 독서 과목 그다음에 뭐 여기 저기 수투, 수원, 영어원, 영어투 그다음에 언매 또는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얘들이 전부 국영수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동아고에서는 신원 변별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학교예요. 그거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이제 수능 최저와 정시 가능성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시 파이터 애들한테도 꼭 얘기하는 게 너네는 300명 되는 학교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본 경험이 없으면서 어떻게 N수생들이 들어오는 45만 명짜리 시험에서 5% 들겠다고 목표를 세우냐? 말이 되냐? 어불성설이지.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 가는 건 괜찮은데 니네 학교에서부터 상위 10% 안에 들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왕이면 그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하면 되잖아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잖아 한 번에. 그치? 모든 과목을 다 하기가 좀 버겁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탐구와 진로 과목, 요 탐구 과목들 뭐 과탐이든 사탐이든 고를 거고 이제 네, 이거 골라야죠. 고를 수 있어요. 택3 뭐 해갖고 그다음에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진로 과목 중에서 골라야 되고 뭐 이렇게 있어요. 미적분도 골라야 되고 있는데 이제 탐구와 진로 과목은 학종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물화, 생지 또는 뭐 사회문화, 정치와 법, 뭐 경제 이런 과목들 등등해서 극대화할 수 최상의 기회고 이제 사탐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과탐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2학년 때 원과목을 하고 연기해서 내가 내신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10% 안에 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 분명히 모의고사에서 변화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특히 동아고는 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내신과 모의고사의 그 난이도 갭이 되게 큰 학교에서는요. 내신이 1등급인데 모의고사 3등급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평준화죠. 경기도 기준으로 따지면요. 일산, 용인 이런 애들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표준 편차 24, 25예요. 시험지 되게 평이해서 애가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신만 딱 보고 되게 기대를 했어. 이 녀석 내신 딱 보니까 1점 얼마니까 최저만 맞추면 최소한 성대 이상 가겠군. 근데 수능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갖고 오는데 2등급이 안 보여요. 되게 많습니다. 음. 그거를 3학년 가서 뭐 인강 듣겠다, 대치동 가겠다 아니라고. 지금 아직 수능 때까지 지금 정확히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인데 계속 수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4개월 나눠서 이 응시하는 영역들을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데 이왕이면 내신이랑 겹치는 과목에서 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만에 하나 내가 정시로 간다고 칠게요. 근데 수능을 되게 잘 봤어요. 그럼 어디 써야 돼요? 서울대부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연고대? 서울대는 수능 100인가요? 정시가? 아니요. 정성평가 있어요. 20% 이상. 입학사정관이 수능 성적표랑 생기부 같이 내 이겁니다. 이수 과목 안 맞으면요 떨어져요. 왜? 수능 성적이 다 비슷한 아이들끼리 경쟁이잖아요. 연세대 5% 아직은 미미하지만 5% 교과 평가 강제입니다. 고려대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고려대는 그냥 수능 100짜리가 있고 교과로 하는 수능 정시전이 있거든요. 근데 내신이 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인 친구들은 교과 정시로 내는 게 유리해요. 왜? 다른 경쟁자들이 그보다 내신 안 좋은 애들이 엄청 많고 N수생들은 포기한 애들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능 점수 컷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한양대도 10% 저기 정성평가 반영하. 그러니까 스카이 서성한 라인 쓰려면 내신 포기한 애들 엄청 점수 깎인 거야. 제가 딱 작년에 정시 상담할 때
휘문고라고 들어보셨죠? 메디컬 거의 1, 2위 보내는 학교인데 수능 5, 1등급을 받아온 거예요. 와, 백분이 더 좋아. 오, 서울대 보내겠다 하고 이제 근데 서울대 가려면 정성평가잖아요. 자, 생기부 다 갖고 오세요. 2학년 때까지 내신 7등급 됐어요. 2학년 때까지 그냥 논 거야. 친구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놀다 공부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과 가려고 했다가 내가 이러면 인생 망하겠다 싶어서 겨울 딱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에 집중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내가 미적분과 과탐을 선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부러 확통과 사탐 선택해서 5,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대 경영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백분위도 좋았으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7등급으로는 CC 받는 거라 갖고 연대 경영으로 만족했어요. 얘는 재수해도 뭔 상관? 재수하면 뭐예요? 어차피 정성평가 계속 가는 건데. 예. 아니 뭐 한의대를 노리든가 인문계 뽑는 한의대를 노리든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까웠어요. 3, 4등급만 유지했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와부고 학생은 3등급 때인데 서울대 첫 번째 공학기열 붙었거든요. 와부고 학생 반수해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연세대, 화루영, 국제영, 고려대, 하구, 계적, 성균관대, 융합인재, 탐구, 한양, 추천형, 중앙대, 성, 이화여대, 서류 이런 라인들로 어느 정도 등급대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일단 뭐 이제 동아고 기준으로 했을 때 2등급 대 초반, 중반, 후반은 확률이 낮아지긴 하니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때는 뭐다 이제 논술 쪽으로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네. 그 이제 고려대 학업우 수형과 고려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똑같거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고려대 수능 최저 얼마인지 아시는 분? 대충. 제일 세니까. 4합 8이거든요. 탐구 하나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는 보신 적 있죠? 애들이 갖고 오던가요? 모의 성적표 맨날 내가 상담할 때 모의고사 성적표 분실된 애들이 70%가 넘어. 분실이 아니죠. 그거는 소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는 우리 저기 누구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의 모든 자료를 소각하듯이 그냥 하는데 이런 거죠. 국수영 탐탐이 있는데 국수영 탐구 과목 중에 잘한 거 하나 해갖고 국수영 탐이 2222 1321 이러면 되는 1322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려대 하구나 논술을 써 우리가 이제 내신이나 생기부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난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질렀는데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최저를 맞췄잖아요. 사합 8을 맞추고 나머지 탐구를 버리지만 않았다라고 하면 얘는 정시에서 어느 대학 정도 갈까요? 평균 2등급인데 뭐 1313일 수도 있고 22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영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2등급 말고 조금 중간 2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중앙대 경희대까지 갑니다. 서성한 낮은 과도 가능할 수 있어요. 수학이 좀 강하면.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수시 전략을 짤 때도 내가 고려대를 붙냐 안 붙냐도 중요한데 뭔가 명확한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 나는 무조건 죽어도 내가 고려대 논술고사장은 무조건 갈 거야. 최저 맞춰 갖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플랜 B가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내신 때문에 정량적인 내신 때문에 걱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 아이가 뭔가 강점이 있는 과목이 있거나 방향성이 뚜렷한지 수시 관점에서 또는 모의고사 이제 3월, 6월 받고 또 앞으로 9월, 10월 볼 건데 여기서 뭔가 수능 최저나 이런 무기를 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보이면 조금 펌프질해서 이제 겨울방학 때 그걸 구체화 시켜갖고 이제 수시와 정시를 같이 그러니까 대입이라는 측면에서 봐야죠. 뭐 수시로 분다고 장학금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시는 수능 당일날 하루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으니까 수시에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마지막 현재 시점의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 객관적이라는 건 결국 이제 학교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세특 나름대로 꾸린 거 그런 부분들 물론 1학기 건 지금 알 수는 없지만 1학년 거 기준으로 그다음에 자 요게 되면 두 번째 자 현실과 희망을 동시에 반영해도 좋습니다. 현실과 희망을 반영하여 희망 대학과 학과를 설정하라. 내가 물어봤잖아 왜 대답을 안 해서 아 희망이어도 괜찮다니까 뭐 현실 너무 현실적이면 재미없잖아 인생이 갈 만한 데 가는 건 재미가 없잖아 한 칸이라도 높여야지 그래서 나는 일단 지금은 솔직히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1년 동안 진짜 빡세게 노력해서 내가 진짜 여기서 가까운 고려대 가까운 경희대 외대 그래서 주말에 한번 저는 뭐 고려대 경희대 뭐 저기 그런데 건국대 캠퍼스 그냥 가끔 한가한 때는 그냥 가요 산책을 대학교로 가요. 음.
뭐 학식도 그냥 먹을 수 있어 돈만 내면. 그러니까 그 학생들 데리고요 시험 지금은 더우니까 말고 좀 가을에 이제 중간고사 마치고요 얼마나 좋아요. 지방에 살아도 올라오는데 예. 캠퍼스도 한번 하면 꽉 거기서 뭔가 각성을 하는 애들이 가끔 생겨요. 와씨 나 여기 꼭 다니고 싶은데 그럼 뭐라도 하려고 해. 그때부터 애들 좀 정신 차린 애들이 있고 정해라. 자 그럼 이제 현실과 희망이자 그러면 정확히 1년 또는 뭐 수능까지 보면 1년 4개월 후인데 1년 후에 요 희망 부분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일단 학습 계획이죠. 어느 과목에 우선순위를 둘 건가. 지금까지는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국수, 영사고 학원 다 다녀. 학원 다니니까 뭔가 되겠지. 그럼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 대학 가겠네 원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학원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가고 거기서 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하라. 특히 동아고 같은 학교에서는 모든 나눠 먹기잖아요. 아시다시피 수학은 얘가 1등인데 국어는 얘한테 안 되고 영어는 얘가 1등인데 탐구는 제가 장난 아니고 이러니까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다. 네. 그럼 거기서 나의 희망 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과목 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 또는 뭐 모고 역량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자연 계열은 수학, 과학, 영어,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딱 어레인지해서 가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분석하고 목표 정하고 하는 거에서 혼자 하기 힘들다면 뭐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도 있겠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밴드는 QR 코드 있으니까 한번 찍으셔서요. 네, 나중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자료는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이런 것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네, 조금 질문 있으시면 한 5분 10분 정도 좀 받을게요. 편하게. 네, 편하게 하세요. 네, 너무 좋잖아요. 여기 30명 있으면 질문 못 해요. 음, 음, 어느 쪽으로요? 네, 네, 음, 어, 그럼 국어 내신이랑 모고를 비교하면 어때요? 음, 근데 국어도요, 크게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잖아요. 아직 지금 문학은 했고, 그 동아고가 지금 언매죠, 다음 학기가. 그리고 3학년 1학기 독서일 거야, 아마.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학습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어가요, 제일 이과, 문과 상관없이 국어가 제일 변동성이 크고 제일 불확실성이 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결정하는 건 수학이 아니라 국어예요, 지금 수능에서도요. 근데 이제 뭐 비문학이 더 문제인지 문학이 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요. 국어는 절대로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해서 승부가 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나마 내신은 이제 뭐 범위나 과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제가 이제 그 이거는 애들한테 상담하면서 항상 이렇게 국어 특히 영어가 또 약한 애들도 있으니까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이제 모고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제 뭐 학원을 다니냐 안 다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원 플러스 자기 학습이 플러스가 돼야 거기서 뭔가 시너지가 터지거든요. 근데 자기 학습을 일치 안 한다. 아니면 그냥 선생님한테 안 혼날 정도로 그냥 학원 숙제만 겨우 해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치고 나가긴 힘들어요. 특히 얘들은. 그럼 국어는 저는 그냥 내년 수능까지 목표로 해요. 1년 4개월 남았잖아요. 16개월 정도. 4주면 한 64주인데 이제 시험 기간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냥 보수적으로 뭐 한 50주 정도 남았다고 볼게요. 지문 하나에 보통 4문제 아니면 5문제거든요, 국어가. 예, 지문 하나당. 근데 점점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이 지문의 길이가 미쳤어요. 그냥 한 페이지 읽다가 지쳐. 그 읽다가 지치는 애들은 일단 빠르게 독해하고 뭔가 거기 나오는 구조들을 빨리 자기 구조화시킬 수 있는 그 연습들을 뭐 연필을 쓰든 뭐 학원 수업에서 도움을 받든 아니면 인강을 듣든 좀 필요한데 이거를 이번 주말에 날 잡아서 나는 국어 한 세트 풀어야지, 두 세트 풀어야지, 봉투 목에다 아니 한 페이지 다 읽는 것도 미쳐버리겠는데 그거를 45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토 나오죠, 그렇죠? 실제 시험처럼 긴장 집중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 자, 너네 국어는 월수금, 영어는 화목토. 예를 드는 거, 요일은 바꿔도 상관없어. 일요일은 쉬어. 머리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몇 시쯤 자니? 저는 새벽 한 1시쯤 자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너
취침 전에 30분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하자. 선생님 왜 하필 취침 전이고 왜 30분이에요? 아니 네가 만약에 저거를 시간을 늘리거나 만약에 뭐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 뭐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기 전에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길 거야. 100% 무슨 일이 꼭 생겨. 없어도 네가 만들 걸 아마? 어. 자기 전이니까요. 만약 그날 바빴으면 30분만 취침 시간 늘리면 되잖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루틴이야.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 전에 세수하고 클렌징하고 양치하고 또는 뭐 더우면 샤워하고 이거 안 하면 짐승이잖아. 더럽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습관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부담은 없어요. 왜요? 딱 두 지문만 풀면 돼요. 10문제 이내죠. 10문제 이내. 상관없죠. 그러니까 비문학이 정말 약한 친구들은 비문학 2개 풀어도 돼요. 그렇죠. 문학 하나 비문학이 보통 평균적인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비문학의 유형에 따라서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비문학 그 서로 이질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하나 공학 하나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인문학 하나 뭐 저 철학 말고 뭐 인문학 하나 저기 자연과학 하나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도 돼. 비문학은 어쨌든 계속 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애들이 10문제 풀려고 그러면 30분 안 걸리죠. 남아요 시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30분 시간이 남는 이유가 답 찾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답 찾기.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찔리면 손들어. 모의고 내신은 이렇지 않은데 엄청 길잖아요, 질문.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중요한지 아닌지 뭐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수능이 3년 전부터 바뀐 게 이제 그때 뭐 윤석열 아저씨 있을 때 한 번 호통을 친 이후로 이거 난이도는 낮췄는데 이 선지를 갖고 꼬아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이거는 이해가 돼. 왔는데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려 죽겠네.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올라가던가 아니면 왜 2번이 가장 적절한다든지 근거를 다시 한번 찾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해야 되는데 2번 일단 체크해요. 그래서 채점하잖아요. 맞으면 역시 나는 이러고 넘어가니까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해설을 보든 해설 영상을 보든 다음날 국어 학원에 가든 국어쌤한테 묻든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3번이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이유를 납득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0문제만 풀라는 거야. 욕심 좀 부리지 말고.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완전히 납득이 된 상태로 10문제, 10문제, 10문제 일주일에 30문제죠. 지필고사 뺄게요. 수능 때까지 50 곱해보세요. 남들보다 1500문제를 더 풀어요. 이래도 성적이 안 오르면 뭐 세종대왕이랑 원수인 거지 전생에. 뭐 답이 없는 거지 이거는. 뭐. 근데 이렇게 가야 돼. 국어는 무조건 거북이 싸움, 거북이처럼 가야 돼.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2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진짜 막 2, 3등급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친구들은요. 영어는 듣기 빼면 28문제밖에 안 돼요. 듣기 이거 틀리면 답이 없지만 28문제니까 이거는 또 나누기 3회. 9문제, 10문제 똑같아요, 얘랑. 얘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8문제를 매주 풀면 매주 한 세트씩 푸는 거잖아요. 듣기 빼고. 50세트 수능 때까지. 1등급이 안 나오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영어가 되게 못하는 거야. 이거는 지 탓 아니야. 애기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학이랑 탐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학이랑 탐구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기출풀이 하듯이 가면 안 됩니다. 수학이랑 탐구는요. 과탐이든 사탐이든 딱 특정 단원이나 유형을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이번 주 오후에 이거 내가 다 깨버린다. 그럼 수학으로 예를 들면 애들이 이제 수원을 맞췄거든요. 수열 파트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거예요. 와, 나 수열의 합 시그마 활용 문제만 나오면 나 미쳐버리겠는데 그걸 그냥 미치기만 해요. 걔를 죽여야지 왜 미치기만 하냐. 계속 미쳐.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지 수능 모의고사 수열만 시그마만 나와도 이제 막 짜증 나는 거야. 그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번 주말에 한번 붙어보자. 타이틀 매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내가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열 문제 난이도 상중으로 해갖고 50문제만 뽑아주세요. 다음 주에 제가 질문하러 올게요. 해설지도 같이 주세요. 아 그리고 해설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해설지 잘 활용해요. 옆에 선생님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궁금한 채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해설지도 답을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답 뺏기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고 뭐 과탐도 마찬가지야. 유전 파트 때문에 미치겠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맞죠? 주말에 내 유전 파트.
전자기 파트 탐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유형이나 특정 단원을 깬다. 그럼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되죠. 과학 2시간 공부할래가 아니라 과학 이번에 이 단원 끝낼래. 끝낸다는 게 개념 한번 정리하고 50문제가 됐든 딱 해갖고 그러면요. 자 수열이나 시그마 있잖아요. 그렇게 50문제, 4, 50문제 쭉 반복하면서 틀린 거 고치고 다시 풀고 이렇게 딱 해서 한 3, 4시간 하잖아.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이제 거꾸로 시험 문제 시그마 안 나오나 찾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수열 안 나오나? 수열 문제 안 나오나? 제가 왜 이걸 너무 잘하냐면 제가 전직 수학 강사를 했잖아요. 저 문과 출신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성인 돼서 보니까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공부를. 이렇게 집요하게 끝장을 내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수학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적당히 쉬운 문제만 풀고 넘어갔더라고요. 되게 후회됐어요. 그때 내가 수학 좀만 더 했으면 연대가 아니라 서울대 갔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 거지. 그렇게 해보세요. 국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그렇게 루틴으로 잡아주면 나중에 그거 안 하고 자면 되게 찝찝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한 달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는 국어나 영어는 이렇게 하고 수학이나 탐구는 그렇게 전체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특정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좋고 또 예, 한두 개 더 있으신가요? 네네. 그럼 확통 선택하면 되겠다. 일단은 그치? 3학년 때는 뭐 이제 이거는 만약에 수시랑 정시를 다 같이 얘기를 하자면 어 상경 계열을 간다라고 하면 음, 어,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수시 상담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고향 외고 다니는 학생이거든요. 얘는 이제 외고 치고 내신이 그냥 뭐 조금 애매모호한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주 나쁘지도 않은 건데 특징이 있어요. 일본어과거든요. 일본어가 너무 좋아요. 등급도 좋은데 그 세특을 보면 교사가 일본 현지의 대학 4년제 대학을 가도 당장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 뭐 이렇게 적어놓을 정도. 근데 수학이 예, 어문계였을 거잖아요. 예. 수학이 9등급 찍은 적도 있어요. 7등급 나온 데도 있고. 제일 잘 나온 게 6등급이야. 학교에서 너무 이제 저거 한다. 그런 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 거고요. 음. 그러니까 어문 계열 쪽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국문과든 영문과든 또는 만약에 제2 지금 잠깐만 그 프랑스 선택할 수 있나요 동아고에서? 없죠 만들어야 되죠. 네. 어. 네. 제2외국어 뭐죠 지금? 그러니까 국어, 영어, 일본어를 하는 거잖아 어쨌든 언어 계열은. 그렇죠. 왜냐하면 외고도 불어 없는 데가 많은데 일반고는 없죠. 음. 예. 공동교육과정으로 선택했어. 그나마 뭔가 구색은 맞출 수 있네. 근데 일단 아셔야 될 게 그 인서울에 그래도 웬만한 대학들에서 불어 불문이 개설된 데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문 영문 빼고는 나머지는 있는데 없는데 섞여 있잖아요. 일단 외고 받칩니다. 외고 받치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외고만 뽑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외대에 학종이 2개가 있어요.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 왜요? 면접을 못 볼까 봐? 면접형 서류형 둘 다 있어.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 아, 서류형이 맞아요. 답은 맞는데 이유는 알아야지. 네. 면접형은 학업 역량 30인데 진로 역량이 50이에요. 서류형은 학업 역량이 50이고 면접 역량이 진로 역량이 30이에요. 아까 걔는 1호 저기 1호 저기 그 외대에 일본 지역 일본 언어 문화학과가 있는데 무조건 걔는 면접형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고에서 내가 불어불문이든 어문계를 쓴다, 많이 외대 쓴다라고 하면 그런 걸 찾아. 학업 역량을 좀 더 많이 보는 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생기부에 불어 관련해서 프랑스 문화, 프랑스 혁명, 뭐 살롱 문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유형이 안 맞아. 그러면 외대에서는 거죠. 그러면 교과 쓰거나 아니면 서류형으로 들어와서 꼭 어문 계열이 아니라 다른 학업 역량을 보여줘. 근데 이제 수학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봤을 때는 인문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등급 정도 수준, 3, 4등급 정도 수준이면 그냥 무난하고요. 그 밑으로 가면 조금 그런데 미적분을 할 건 아니고 확통은 어차피 문과 애들만 주로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뭐 탑 15개 정도 대학 라인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 3 또는 4까지는 그냥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내신.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시는요. 여대가 꿀입니다. 숙대도 불문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대 안 갈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디테일한 건 모르는데 아, 그 정시면 얘기가 다르죠. 근데 최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최저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디테일한 건 알 수 없지만 근데 불허불문이 너무 적어서 선택지가 너무 적기도 하고 최저가 있는 대학에 불허불문 있는 건 많지 않고 예. 근데 그거는 되게 단편적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이거는 꼭 영문이 아니라도 이거는 공대나 뭐 저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합격자 내신 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뭐 50컷, 70컷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기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인기학과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이 뽑는 경우가 있어요. 모집 인원이 많아요. 경영학과, 영문학과, 전자전기공학과 뭐 이런 것들 있죠. 화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비인기 학과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을 적게 뽑아. 뭐 철학과, 사학과 이런 불어불문, 도고동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입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 평균이나 70컷 자체만 보면 얘가 더 높아 보여요, 당연히. 근데 이 끝단을 보자고요. 이 끝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일단 모집 인원 모수가 되게 많아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3명, 2명 뽑는 데서 변수가 나오겠어요? 30명, 20명 뽑는 데서 변수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인기 학과들은 모든 대학에 다 있죠. 충원이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학과들이 모든 대학에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나보다 점수 좋은 애들 올라가고 되는데 이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못 올라가는 거야. 그냥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좀 이제 여태까지 상담했던 뭐 한 몇 년 전부터 했던 친구들 중에 오히려 애매한 친구들은 입시적으로 애매한 친구들은 오히려 모집 단위가 많은 인기 학과를 쓰게 해서 오히려 괜찮았어요. 소수 학과는 오히려 더 그 뭔가 좀 더 럭키를 노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정시나 교과 전형에서 불어불문을 쓰는 건 괜찮은 전략이에요. 학종에선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영어가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영어 내신이 위험할 것 같다예요. 전체 내신이 위험할 것 같다요. 근데 학종이잖아요. 교과에선 그게 문제가 되죠. 교과에선 전체 내신상을 봐야 되죠. 학종이면 얘기가 달라요. 좀 따져봐야 돼요, 이거는. 아니면 학교 라인을 좀 조절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여기는 영문을 써보고 요거는 지를 거니까 불문을 한번 써보고 이건 가능할 수 있지. 음. 네. 그것도 요령 아니요. 그러니까 불문을 맞출 필요가 없죠. 불문으로만 맞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측면이 불문으로 맞추는 그러니까 요게 좀 먹히는 대학 라인이 어디서부터냐면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그다음 밑에 국민대, 숭실대 이런 라인들이 여긴 전공 적합성이 먹혀요. 근데 그렇잖아요. 육불문을 쓸 거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육불문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생기부가 너무 단편적이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자 불문으로 맞춰왔는 뭐 맞춰와봤자 지금 1학년생 기후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맞춰와봤자 결정된 건 1학년생 기후밖에 없잖아. 어차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생기 마감도 안 됐고 영어와 불어를 같이 공략하는 포인트를 찾아야죠. 항상 그러거든요. 만약 어떤 친구가 법학과랑 경영학과랑 같이 생각하라고 있잖아요. 같이 겹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법, 조세법정주의, 회계법 이런 거 맞춰갖고 하면 정말 많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맞춤 상대랑 법대랑 다 걸려요. 불문, 영문은 언어학적으로 얘들이 되게 겹치는 게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어에서 어원이 프랑스어인데 지금 영어권에서 쓰이는 그런 용법들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어 영문이든 불어 불문이든 그 어문 계열은요 언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까지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문화 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프랑스만 파지 말고 그러면 이제 봐봐. 프랑스가 옛날에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을 식민지로 가졌단 말이야. 미국 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그게 미치는 문화나 역사적으로 다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이게 분산되는 게 아니고요.
생기부가 입체적으로 돼요. 나는 원래 프랑스만 조사하려 했는데 파고 올라가 보니까 이게 영국 문화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네. 어. 얼마나 정치, 경제 다 연결할 수 있고 저거 있잖아. 저기 영국과 저기 프랑스의 정치제도 하면서 의회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 대통령 중심제 이런 차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3학년 때 아예 좀 더 몰입하는 건 괜찮아요. 2학년 때는 조금 걸쳐야 돼요. 어. 그래서 그렇게 뭐 모의고사 그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정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밴드는 다 가입하셨나요? 네,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영어과 발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2학년 시험 총평에 앞서서 제가 학교 쌤들이 좀 원망스러운 건 이 중간고사 난도 조절 실패 때문에 기말고사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 공부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난도로 출제를 하셨는데 이게 비단 요번 해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요. 매년 2학년 시험이 좀 매번 쉬웠습니다. 1학년 때보다 훨씬 쉬웠고 근데 요번에 중간고사를 너무 잘못 내셔서 제가 사실 중간고사 100점을 15명 배출했다라고 써놨지만 제가 잘 가르친 것보다는 아무래도 난도가 좀 쉬웠던 게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건 뭐 제가 잘했다 뭐 이런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요번 시험의 특성을 보면 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항들만 가져와 봤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일단 논술형이 7문제나 돼요. 우리 1학년 때는 친구들 기억나겠지만 논술형 5문제였거든요. 근데 7문항으로 확 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외부 지문이 출제된 것과 별개로 학교에서 사실 부교재 범위를 굉장히 많이 시험 범위로 정하셨는데 그중 한 절반 정도는 또 수업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업을 안 하고 그간은 지금 고3인 선배들 졸업한 친구들 그간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정말 똑같이 복붙 그러니까 얘가 공부한 성의만 확인하게끔 문제를 출제하셨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난도 조절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시험 공지 방이 붙을 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지문에서는 어법, 어휘, 뭐 논서 수령은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항상 다셨는데 이번엔 그런 전제를 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니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주는 걸 지금 그딴 식으로 내겠다고 저도 약간 좀 반신반의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영영풀이인데 지금 부교재 수업 외 지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술형을 봐도 외부 지문에서 추가로 이제 글을 작성해서 내신 것도 꽤 많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원래 글과는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중간고사는 좀 외워서 쓸 수 있는 게 많더니 이번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좀 글읽기 연습을 해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학교 시험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영어 강사지만 이 수능을 놓고 보면 사실 영어가 핵심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 사실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아이들 항상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보면 한 3주 정도 몰아서 시험 대비하려고 하고 이 고학년이 될수록 또 탐구 과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공부할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중이 조금 기우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외부 지문 어떻게 대비합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되면 어떻게 대비합니까? 근데 사실 답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평상시에 단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모의고사 수준 한 고3 정도 지문으로 7, 8문제 정도는 매일매일 푸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고2들은 여름방학 휴원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뭐 탓할 수 없죠. 왜냐면 과학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제 조교들 중에서도 지금 한양대 재학 중인데 한양대 공대 재학 중인데 수능 영어는 3등급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반면에 어머니들과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내신 잘 받고 싶어? 그럼 학교 시험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은 지문 낼 거고 바꿔서 낼 거고 외부 지문 많이 낼 거기 때문에 꾸준히 영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단 수능 공부할 거면 당연히 일주일의 시간을 최소화해서 공부하는 건 맞다. 그래서 2학기 때도 아마 이런 출제 경향을 이어가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중간고사 보시고 좀 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100점 이렇게 많이 출제하면 어떡하냐. 아이들도 아마 성토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등급이 안 나온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근데 뭐 2학 이 기말고사는 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어렵게 돼버려서 뭐 여러모로 아마 좀 욕을 많이 먹으실 것 같긴 한데 2학기 때는 그래도 차라리 욕 먹는 게 낫다. 등급 안 나오는 것보단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선생님 영어 공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 그냥 학원은 최소 한으로 나가고 클리닉 집에서 할게요. 단어 공부 집에서 혼자 할게요.
진짜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거 조금 경계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쌤이 그간 학교 시험을 고민하고 통찰해 보면 물론 2학년 때는 시험이 쭉 쉬웠지만 중간고사처럼 이렇게 100점이 나온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어려울 텐데 그래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불같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도를 예측한다는 건 언제나 참 쓸모없는 일이다. 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뭐 물수능, 불수능 이런 것도 참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신이 최대치로 공부를 해놓고 쉽게 나오면 땡큐, 어렵게 나오면 또 그에 맞춰서 공부한 거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능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건 뭐 적중 사례인데 여기가 이제 실제로 출제된 문제고, 여기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4회차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총 6회차를 봤어요. 이게 4회차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6회차 모의고사도 만들고 마지막엔 외부 지문과 서술형으로만 만들었거든요.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가 있는데 5회는 외부 지문하고 서술형으로만 냈죠. 근데 이때도 애들이 뭐 이거는 조금 나중에 풀겠다는 거예요. 전날 질문하고 가. 안 된대요. 그러면 공부할 거 너무 많다. 그다음에 중간고사 쉽게 나왔는데 뭐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참 설득이 안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 시험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기말이 좀 어렵게 나온 건 저도 아이들에게 좀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너희들이 난도를 예측할 수는 없어. 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고요. 뭐 2학기 때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선에서는 사실 어머니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3 때는 영어 내신학원 안 다녀요. 고3은 다 절대평가고, 그 다음에 EBS 수특을 그냥 복붙해서 내세요. 제가 그래서 구클에 그냥 무료로 자료 올려줘요. 혼자 해라. 학원 다니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고3은 저희 학원에 한 명도 없어요. 정시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2학기 기말까지만 아마 제 자료와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그때까지는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줄 테니까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뭐 어머니들 오셨지만 어머니들 말씀 안 듣겠죠. 제가 뭐 이렇게 공포감도 조성 좀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 뭐 수강 후기인데 앞으로 이제 동하고 영어는 이렇게 준비하지 하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맹목적인 본문 암기는 이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범위의 50%는 수업을 안 하는데 시험을 냅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이 막 녹록진 않아요. 실제로 이제 고2 모의고사 이제 평가원은 아니고 교육청이지만 고2 모의고사 정도 되면 좀 한국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더텅을 보면 고3 것도 좀 실려 있고 고2 것도 실려 있고 고2 거 한 10년 전 것도 실려 있고 막 이런 좀 난잡한 교재예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 입장에선 그 지문들에 대한 공부를 그냥 설렁설렁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규 수업이 이 언어라는 건 사실 습관의 학습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이 곧 내신 대비이기도 하고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클리닉은 빼주겠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업한다. 와서 평가원 수준의 수능 기출들 풀고 어차피 지금 이걸 풀어두는 게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자양분이 되는 공부니까, 그리고 지금 어려운 단어 공부해두고 어려운 지문들 읽어두는 게 곧 외부 지문에 대한 훈련일 수밖에 없다. 그 외부 지문이 이번에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거의 전체 시험 텍스트에서 40%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에 달하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야 이건 새로운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제가 찾는다고 찾더라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면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높이는 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얼마나 잘했는지를 가지고 척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부 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규 수업은 수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모의고사를 90점 이상을 충분하게 받아내는 능력, 물론 이제 수준은 고3 거 이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나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에 제가 만들어주는 자료들로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학 동안에는 제가 지금 세로로 만들어진 페이지 보내드렸는데 칼라로 돼 있죠. 그래서 정규반 개강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어떻게 밀도 있게 해나갈 건지, 과제는 어떻게 나갈 건지, 단어 학습은 얼마나 많이 시킬 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3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름방학을 좀 보내고
다만 저도 영어가 전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딱 4시간만 수업하고 가라. 단어 시험도 그때 보고 모의고사도 그때 보고 나머지는 다른 공부 해야죠.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듭 강조가 되지만 학교 시험도 이런 기조로 가는 순간 평상시 영어 공부를 놓으면 당연히 외부 지문을 만났을 때 당혹감, 대처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조교들도 가끔 제가 뭐 첨삭 같은 거 하려고 문제 풀려보면 학생 때 훨씬 잘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안 하니까 감 떨어졌다는 거죠. 맞는 말이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감이라는 것도 어떤 실력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지도하겠지만 가정에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는 정시를 전담하실 선생님이 오세요. 영어과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약간 마음이 갈팡질팡하실 거고 내신을 잡고 있어? 아니면 정시로 가? 뭐 그런 마음이 아마 2학기 딱 개학을 하면 좀 더 굳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한 니즈도 제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그 수업까지 깔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 저도 운영을 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고3 정시를 단연간 맡아오신 분을 잘 섭외해서 모셔올 테니 혹시 마음속에 정시 관련된 것도 수요가 있다면 추후에 올려드리는 공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면담 원하시면 제가 요 앞에 있을 거니까 궁금한 점 물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더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도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